안녕하세요, 러브라떼입니다. 주말에 잘 지내고 이제 일요일날 지나고 새벽에 보통 12시, 야행성인 저는 12시 지나서 지금 또 녹화를 합니다. 보니까 코스피가 2834원, 코스닥이 942원. 금요일날 엄청 빠지죠? 보면은 항상 보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월요일날 아침에 좀 빠지다가 한 9시 반이나 10시 정도에 쭉 올라왔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좀 올라왔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살짝 올라오는 것 같으면 바로 아래로 쭉 빼더라고요. 그게 일주일에 그런 흐름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 보면 원익큐브 아직 바닥이죠. 빠졌어요. 빠지고 KC도 쭉 빠졌죠. KC도 빠지고 또 우리기술도 봐볼까요? 우리기술도 보면 우리기술도 보면은 1985원. 그래도 우리기술이 좀 센 것 같아요. 그쵸? 와, 지금 보니까 금요일날 209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우리기술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한번 봐볼까요? 상한가가 뭐가 갔다 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SK 네트워스, 삼성중공업, 대신정보통신, TS 트릴리온, 오토엔. 근처까지 간 거는 LS 네트워크스, 3일기업공사, 깨끗한 나라 5. 깨끗한 나라 5 같은 경우는 보면 지수가 하락하면 좀 올라가는 종목 같아요. 깨끗한 나라 5는 퍼스텍, DY, 소프트세노 이런 것도 많이 갔죠. 동현 사모피도 좀 올라왔다 가고, 그쵸? 그래서 저는 지수가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씩 금요일 아침에 좀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대형 포장, KC 말고 우리 기술을 좀 팔았어요. 우리 기술을 2,000원에 매도 걸어놓고 팔고, 그 다음에 원익큐브도 팔았어요. 조금 팔았어요. 원익큐브도 좀 팔고, 해서 현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지수가 보면 코스닥도 빠지고, 코스닥이 9,400원. 네. 코스피는 2,900원 깨졌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에 좀 빠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봐서 내일 아침에도 아침에 좀 반등할 때 조금씩 매도 전략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또 빠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하고 완전 바닥 찍는 거 확인하고 다시 재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말은 지났지만 그래도 슈퍼개미 박성득의 주식 투자 교과서 이걸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거의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라서 오늘 이 책을 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책을 들어갈까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 부모와 서민 부모의 차이. 부자와 서민은 가정에서의 교육부터 다르다.
부잣집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저금 통장을 만들어 예금하는 법을 가르치고 평소 작은 돈만 생겨도 돼지 저금통에 모으는 습관을 길러 준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부모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에 스스로 터득하기가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아이들에게 재테크를 위한 지혜를 가르치려 한다. 아이들과 어디 가서 음료수 한 잔을 먹더라도 이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세금 잘 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키워주려고 노력했다. 또다시 대학 교육까지 받아도 일찌감치 부모에게서 소비와 저축에 관한 바른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가난하게만 살아온 부모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부자에 대한 적대감과 시샘, 피해의식을 자주 표현하는 바람에 무의식 중에 자녀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심어진다. 그러므로 서민 가정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좀 색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걸 자기식으로만 보지 말고 아이들이 사고를 더 키워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가 작은 경유차처럼 살았다고 해서 아이들도 그 작은 경유차의 마력에 맞춰 길을 들이려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뻗어나갈 소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인드로 아이를 재단하려 하거나 그 범위 이상으로 뻗어나가려는 아이를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에게 더 많은 연료를 보충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자꾸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주면 어떻게 가속도를 붙여 우주로 날아가는 아이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나는 신의 운행밖에 못했지만 넌 우주로 나아가라는 사고를 가르쳐도 모자랄 판의 말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안정을 중시하는 부모가 이끄는 가정은 나쁘게 보면 아이들을 가두는 결과를 낳는다. 가난한 서민으로만 살아본 부모는 아이에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같은 것만 제시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재능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다. 마치 IQ가 있고 EQ가 있듯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그 중에서 너무 지식만을 고집한다. 그래서 다른 재능이 많은 아이들을 억압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는 남보다 앞서가거나 아이의 가능성을 펼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은 예를 들어 현재 조선업이 성행하면 조선 기술자가 되라고 말할 수도 또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사고 속에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부모가 그걸 못 알아봐서 사장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은 부모 능력의 몇만 배를 지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1. 케네디 가문은 미국 유수의 재벌로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적 지도자들을 배출한 가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친다. 자기와는 무관한 일부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식들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케네디가의 대단함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케네디 가문이 처음부터 명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케네디가의 조상은 원래 유서 있는 집안이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먹을 것이 없어 보스턴으로 건너온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2대째 지방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3대째에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4대째에 대통령을 배출하여 유명해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취급되었던 아일랜드계의 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가문만의 독특한 가정교육의 힘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든 최고를 추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처럼 잘 되는 가문에는 뭔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는 내 자식들의 교육만 많이 받은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기업들이 찾고 있는 인재는 시키는 일만 따라 하는 로봇 같은 인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진취적이고 개혁적이며 최고를 꿈꾸는 도전적인 사람을 찾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도 자기 기업을 맡길 책임감 있는 주인들을 찾고 있지 단순히 제때 월급을 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직원들을 찾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가든지 그냥 보지 말고 곰곰이 따져보자 는 것이다. 동남아에 여행을 가더라도 껍데기만 보고 오면 손해다. 그저 잘 먹고 보트 타고 좋은 옷 입고 폰만 잡는 데서 그쳐선 안 된다. 이왕이면 그런 기회에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으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호텔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호텔 한번 경영해보고 싶냐 하고 물어본다. 그리고 내가 이만한 호텔을 사서 경영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한번 계산해봐라고 한다. 그러면 놀란 아이들은 당장 수천억대가 넘는 호텔을 제가 어떻게 사요? 라며 아이다운 반응을 보인다. 나는 당장 경제학 선생님이 되어 왜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하기는 없지만 20년간 재테크를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의 철학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고를 크게 가져라. 그건 내 능력에 달렸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남의 능력을 빌리면 된다. 돈도 능력이고 머리도 능력이다. 돈이라면 서민들이 돈놀이꾼들에게 맡겨놓은 돈들이 얼마든지 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너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서 그만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은 어디든지 자기 돈을 떼이지 않을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그들을 설득한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임금이 높고 땅값이 비싸다. 적정 직원 수가 500명인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300명으로 줄이면 서비스의 질은 70%로 떨어져 손님들의 불편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게 한국 호텔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호텔을 외국에 세우는 게 유리하고 그러려면 외국은행에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것을 알아보는 안목은 결국 주인의식에서 나온다. 나는 호텔 일식집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내가 요리사라고 해서 호텔 전체의 경영을 몰라도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언젠가 나도 이런 호텔의 오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보고 듣는 것을 하나도 대충 흘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내 일처럼 느껴졌기에 뭐든 다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나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서 그 회사 전체의 경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적자가 난다면 어느 부분에서 왜 나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걸 개선할 방책이 뭔지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장은 자신의 자리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을 배포를 크게 갖고 모든 일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일단 그것이 자기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당연히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발적인 공부와 연구도 뒤따른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지식은 아이에게 평생 지식이 된다. 한국의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돈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많고 다른 나라에도 많다. 한국보다 더 싼 금리를 찾아서 돈을 빌리되 담보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란다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빌리면 된다. 그 호텔을 동남아에 지어 경영할 때마다 매달 5억 원의 수익이 확실하다면 망설일 필요 없다. 사업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남아에 호텔을 짓는 게 수천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 돈 30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외국 펀드 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100억에서 200억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게 호텔을 지어 매달 4에서 5억 원씩 벌 수 있다면 정말 할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거의 다 동남아로 가는 것이다. 나는 호텔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건설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실감나게 설명해 주려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로비 직원에게 가서 이 호텔 객실이 몇 개인지 직원 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시킨다. 그러면 아이는 몇 번이나 달려가서 물어보고 오기를 반복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메모지에다 호텔의 한 달 수익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아이는 골치 아파하면서도 그 호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에 만족하고 관심을 보인다. 아이의 꿈이 외국에서 호텔을 하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그 나라로 보내서 현지 적응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작은 아이는 동남아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외국 사람들을 동료로 삼아 일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익혀둘 필요가 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풍부한 인맥도 필요한데 인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부자들의 자녀교육 2. 아이들을 처음 외국에 보낼 때 일이 지금도 생생한다. 언제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망망대해로 보내는 심정이었다. 아이들도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부모의 도움을 떠나려니 슬펐던지 계속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도 많이 서운하고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감추고 아내를 설득했다. 이제는 헤어질 준비를 해. 어차피 자식과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니까 망아지 새끼마냥 언제까지 부모 그늘에 묶어두어서는 발전이 없어. 이거 연습에 불과해. 이제 떠나면 얼굴 볼 일이 많지 않아. 다 나라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야. 단순히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지. 처음에 가서는 말도 통하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 이국 땅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꽤 힘들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현지 문화에 많이 익숙해졌다. 요즘은 내가 가면 가이드 노릇을 똑똑히 한다. 그냥 남들이 유학 가니까 따라서 유학 와서 대충 공부하며 노는 아이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해서 나는 15살에 어른이 되었는데 그런 나를 닮아서인지 우리 아이들도 남들보다는 빨리 어른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간과 관리다. 시간 관리다. 지나고 보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젊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그 아까운 1분 1초를 보람있게 최대한 열심히 살려며 생각 없이 낭비하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 나 자신도 모순투성이긴 하지만 말이다. 아이들에게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도 더 즐겨지려고 노력한다. 그러고 보니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강해지고 독해졌던 것 같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내가 그간 겪은 경험들을 들려주며 자주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조그만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너무 강조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그렇듯이 나 역시 아이들에게도 혹시라도 나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지나쳐 독재를 하려 드는 건 아닌지 늘 반성한다. 아이에게 맞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는 것도 사치다. 우리 부모들은 교육만 잘 시키면 엄청나게 성공하는 줄 알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친다. 어려서부터 온갖 과외교습, 레슨에 가정 경제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교육에 가소비를 한다. 그러나 그런 교육률이 자기 자식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부모인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다움은 존중해주고 부모 마음대로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끔은 내가 하는 말을 집중하지 않고 흘려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억해 두기만 한다면 살다가 어느 한순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불현듯 깨닫고 공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뿌리 속에 내 생각이 일부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나는 아이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강조한다. 특히 남을 괄시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며 용서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참다운 매너가 나온다고 항상 가르친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 그에 걸맞는 인재가 되려면 매너는 필수다. 글로벌 시대가 된 만큼 우리의 의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이때에 민족주의나 구수주의만으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려면 이제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저렴한 저임금 국가에 진출하는 수밖에 없다. 한진중공업이 미군 기지가 철수한 필리핀의 수빅만 경제자유구역에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어서 필리핀 당국으로는 자국의 실업자를 구제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당연히 당국에서는 한진중공업에 온갖 혜택을 다 주었다. 인건비는 한국의 10%밖에 들지 않는 데다가 그곳에서는 기업이 노조의 파업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추고 발을 묶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이 생존을 위해 그런 나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그 나라로 움직인다면 언젠가 우수한 인재들도 그 나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지 문화에 익숙한 준비된 인재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일찌감치 동남아로 보냈다. 그 나라들을 먼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전라도나 제주도쯤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심어주고 싶었다.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가 그들의 활동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아이들에게도 자주 강조하듯이 호텔을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나 능력만 있으면 돈은 펀드 자금에 활용하면 된다. 모여있는 돈은 투자할 곳을 찾아 전전긍긍이다.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인재만 나타난다면 펀드 회사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서로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을 모두가 앞으로 전 세계의 땅과 자금, 세계적인 인력 자원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인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해서 슈퍼개미 박성득의 주식투자 교과서를 엑기스만 모아서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제가 좋은 책을 골라서 한번 읽어서 유튜브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주력 종목 KC 한번 봐볼게요. KC가 5일선이 3632원인데 5일선 깨졌어요. 그쵸? 깨지고 또 우리 기술은 2010원인데 1985원. 그쵸? 깨졌죠? 원익큐브 3167원 다 깨졌어요. 그쵸? 그래서 주식은 또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고 한번 팔 수 있으면 팔아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